누가 먼저 물러설 것인가? 2019년이 밝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경제 지표상으로 미국은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핵심 공약인 경기 부양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준이 즉각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연준이 2018년 말까지 4차례나 금리를 올린 데 대한 불만은 이미 임계점에 달한 상태였죠. 게다가 2019년은 트럼프 재선 캠페인이 본격화되는 해였습니다. 그는 재선을 위해서라도 경기 상승 국면을 이어갈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연준이 통화 완화 정책으로 뒷받침해 주길 바랐습니다. 연초부터 트럼프의 압박은 노골적이었습니다. 2019년 1월 연준이 시장 불안 등을 고려해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을 유보하자 트럼프는 이를 당연한 일로 치부하면서 더 나아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연일 트위터를 통해 연준을 압박했는데 2월에는 연준이 금리를 대폭 내려야 한다. 다른 나라들은 다 내리는데 우리만 손 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강달러 때문에 미국 제조업체들이 손해본다. 며 노골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까지 부추겼습니다. 심지어 3월에는 측근들과의 자리에서 파월을 해고하고 네 사람을 앉힐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연준 간부들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에 개의치 않는 듯 정치적 간섭에 흔들리지 않고 데이터를 따르겠다고 선언했지만 연준 내부에도 적잖이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통령의 독설은 수위를 더했습니다. 급기야 2019년 8월 23일 트럼프는 믿기 힘든 트윗을 날립니다. 그날 오전 연준의 파월 의장이 와이오밍 잭슨홀 미팅에서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중한 연설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필요시 적절히 행동해 경기 확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은 연준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관세 공격이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완곡한 경고이기도 했죠. 그러자 트럼프는 분노에 찬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는 파월 의장을 가리켜 내 유일한 의문은 우리에게 더 큰 적은 누구인가? 제이 파월인가 시진핑인가?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낸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지명한 미국 중앙은행장을 두고 미국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 국가주석보다 더한 미국의 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매도한 셈이었습니다. 이 트윗 한마디에 세계 금융시장은 경악했습니다. 미 증시는 파월 연설 직후 반등 기미를 보였으나 트럼프의 트윗이 나오자마자 급락세로 돌아섰고 다우 지수는 순식간에 수백 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전례 없는 대통령과 중앙은행장의 공개 충돌에 시장은 극도의 불안감으로 출렁인 것이죠. 이러한 설전 속에서도 연준은 나름의 원칙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파월 의장은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연준 내부 기류도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중반 무렵부터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자 연준은 결국 정책 기조 선회를 모색합니다. 7월 말 연준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0.25%포인트 내린 것이었죠. 이는 트럼프 취임 후 첫 금리 인하로 대통령이 그토록 압박하던 금리 인하 요구에 연준이 응답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파월은 우리를 실망시켰다. 는 트윗과 함께 이번 인하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치며 충분하지 않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트럼프는 연준이 단발성 인하에 그칠 생각임을 내비친 것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시장과 내가 듣고 싶었던 것은 이번이 장기간에 걸친 대폭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이라는 신호였다. 며 파월 의장이 그런 확답을 주지 않은 것을 비난했습니다. 요컨대 0.25%포인트 인하는 세 발의 피이니 앞으로 계속 가파르게 여러 차례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유럽과 중국이 낮은 금리로 자국 산업을 돕고 있으니 미국도 공격적으로 따라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죠. 이후 연준은 9월과 10월에도 각각 0.25%포인트씩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여 2019년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1.5% 수준으로 내려와 한 해 전보다 상당히 완화된 상태가 되었지요. 표면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주요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주된 이유는 대통령의 압력이 아니라 대외 경제 여건의 악화였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로 세계 제조업 경기가 둔화하고 미국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등 데이터 자체가 금리 인하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무역 긴장은 우리가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불확실성이라며 통화정책 완화가 경기 하방 리스크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임을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연준은 체면을 구기지 않는 선에서 정책 조정 어저스트먼트이라는 표현으로 완화 전환을 정당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라며 끝까지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는 연준은 배짱도 비전도 없다며 내가 요구한 수준의 대대적 부양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연일 성토했습니다. 심지어 유럽과 일본처럼 제로금리, 나아가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요구했는데 9월에는 독일은 마이너스 금리로 돈을 빌리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연준은 정말 멍청하다. 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중앙은행인 연준의 마이너스 금리를 강요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경제학자들을 아연실색해 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연준이 금리를 낮춰주면 국가 부채를 전부 재융자 리파이낸스 해버리겠다. 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국가 부채를 싼 이자로 갈아타겠다는 발상인데 이는 사실상 미국 정부의 채무를 중앙은행이 떠안으라는 요구나 다름없었습니다. 중앙은행의 역할과 한계를 무시한 이런 발언들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2019년을 지나며 트럼프 vs. 연준의 힘겨루기는 것 보기엔 일단락되어 보였습니다. 연준이 세 차례나 양보하여 금리를 내렸고 경제도 침체를 피한 채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겉으로는 미국 경제는 사상 최고라 자찬하며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내막은 결코 화해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연준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는 승리하고 있다. 하지만 연준이 더 도와줬다면 로켓처럼 상승했을 것이라고 불평했고 파월 의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멍청이, 무능한 사람 등 막말이 난무했죠. 한편 연준은 연준대로 대통령의 간섭에 피로감을 느끼면서도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는 평판을 들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는 정치와 무관하게 최선의 결정을 내린다고 강조했지만 세간에서는 연준이 결국 트럼프에 굴복했다는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결국 2019년은 트럼프와 연준이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일단 표면상으로는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선회한 해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행보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화 트럼프 vs 연준 트럼프 vs the Fed 3화 트럼프의 연준 장악 비밀 계획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매일 새로운 글로벌 인사이트 받아보세요. 구독은 최고의 투자입니다.